제 채널을 걸고 확신합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로 누군가의 인생을 뒤바꿀 영상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스스로가 단단해져야 한다. 뭐 대충 이런 뉘앙스의 말 들어보셨나요? 저도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러를 설명했다는 그 책 덕분이죠. 또 그 책이야. 그 책이 또 사실을 왜곡한 거냐고요? 아니요, 이 말은 아들러의 의견과 같아요. 틀린 말도 아니죠. 100% 맞는 말입니다.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스스로가 망가져가는데 참고 견디면서 남들만 생각한다면 결국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망가뜨리는 최악의 방법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언제든 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스스로를 위하면 안 된다. 남을 사랑해야 한다. 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나를 위하는 게 먼저라고 말하다뇨? 머리 아프냐? 네, 그렇습니다. 저도 설명하기가 참 복잡한데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괜찮지 않으면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마음이 온전치 못한 상태로 상대에게 사랑만 하겠다고 나서는 일은 온몸에 가시를 두른 채로 상대를 앓는 꼴이죠. 오해가 없도록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안전형인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엊그제 올라온 너진똑 영상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은 상태죠. 나도 이제부터 남을 사랑하려 노력해야지. 그런 다짐을 하던 찰나 한 친구가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이거 알아? 아니다. 그냥 다른 애한테 물어볼게. 그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친구의 표정을 보니 악의가 전혀 없어 보이네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인가요? 남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잖아요. 사소한 일로 쪼잔하게 굴지 말고 좋게 넘어갑시다. 네, 그럽시다. 됐죠? 끝입니다. 라고 그녀의 이성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녀의 감정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갈 곳을 잃은 그녀의 분노는 갈팡질팡하다가 그녀의 무의식으로 숨어 들어갔을 뿐이죠. 그녀는 분명히 화가 났지만 스스로는 화가 난 줄도 모르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뭐 한 번 정도야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사소한 기분 나쁨이 2번이 되고 3번, 4번, 여러 번이 되면 억압된 분노는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다가 조금씩 새어나올 겁니다. 표정이 뜨거워지거나 말이 없어지거나 비꼬게 되거나 뒷담을 하거나 괜히 문을 쾅 닫고 자리를 거칠게 일어나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야, 밥 먹으러 가자. 친구가 그녀의 등짝을 퍽 하고 칩니다. 순간 알 수 없는 불쾌감이 확 치솟아 오르네요. 남의 몸을 이렇게 막 건들다니? 여기선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친구니까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예의 없이 굴면 큰일이니까요. 야, 남의 몸 이렇게 건드리는 거 실례야 진짜로. 그런데 친구는 당황스럽습니다. 평소엔 서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스킨십인데 갑자기 화를 내니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죠. 아니,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내가 참다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투사입니다. 진짜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다가 해소하는 거죠. 그녀는 본능적으로 내면에 쌓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그 친구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화를 내도 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자마자 쌓여왔던 감정을 한 번에 터뜨린 겁니다. 너 진짜 이상하다. 헐, 적반하장이네 진짜. 투사가 정말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녀의 냉철한 이성조차도 화가 날만해서 화를 냈다고 결론 짓는다는 거죠. 다른 친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아요. 인터넷 게시글로 올려봐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다 동조를 해줍니다. 님들, 제가 이상한 거임? 친구가 자꾸 제 몸을 툭툭 때리면서 건드는데 기분 나빠하는 제가 이상한 거임? 아니요, 나 같아도 기분 나빠. 그렇다면 역시 그 친구가 이상한 걸까요? 글쎄요, 오히려 실제 친구 입장에서는 웃으면서 서로 잘 받아주다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 당신이 종잡기 힘들고 혼란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다 너 잘못이라잖아. 그래, 내가 미안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넘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연애에서도 매번 같은 문제를 일으키죠. 물론 그녀는 오로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지만 그녀가 최선을 다할수록 사람들은 되려 그녀와 멀어질 뿐입니다. 결국 머지않아 그녀는 의욕이 꺾여서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역시 인생은 혼자야. 스스로가 불안정하다면 아무리 사랑을 위해 애써도 관계를 망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말한 거예요. 남들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고요. 그걸 정확히 어떻게 하냐고요? 네, 말 질질 끌지 않고 바로 핵심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남을 사랑하는 일보다 자기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라면요, 다른 것보다 우선 자기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아, 나는 이런 쪼잔한 일로 화가 나는구나.
나는 감정을 이렇게 저렇게 드러내는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감정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스스로 감정을 왜곡하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죠. 그러고 나면 그에 맞춰서 적절하게 행동을 수정하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앞선 예시의 그녀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속으로 참아내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감정을 억누르려고만 해선 안 되겠죠. 상대방에게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할 겁니다. 상처가 되면 상처가 된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확실하게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신 마음을 지레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막 놀려도 잘 받아주네. 적당히 좀 해라. 당신이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해야만 비로소 당신 마음도 후련해지고 상대방도 배려란 걸 해줄 테죠. 아니, 나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 네, 당연하죠. 무작정 표현만 해선 안 됩니다. 앞선 예시 기억나시죠? 야, 남의 몸 이렇게 건드리는 건 실례야 진짜로. 당신이 사소한 일로 사사건건 예민하게 감정을 와다다 쏟아낸다면 문제만 더 키울 뿐입니다. 상대방은 10중 8구 당신에게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마음의 문을 쾅 닫을 거예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 않게 불만을 표현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유머죠. 불만을 일부러 과장해서 우스꽝스럽게 말하거나 농담으로 받아치면서 표현하는 겁니다. 꼭 상대를 웃기지 않더라도 최대한 감정과 비판을 다 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애교식으로 웃으면서 아, 기분 나빠. 라고 말하거나 아, 그건 좀. 불만만 덤덤하게 표현한다면 상대도 그리 기분이 나쁘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스스로의 멘탈을 지켜낼 수 있을 테고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얕보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경을 쓰겠죠. 물론 모든 감정을 항시 다 드러내서는 안 되겠죠. 때로는 참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간도 필요할 테고 때로는 나를 무시한 사람을 용서하고 되려 친절을 베풀 수도 있을 테고 명상이나 취미 활동으로 분노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 상황마다 다양한 방법들을 취사 선택하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나부터 먼저 생각하라는 거네요? 아닙니다. 맞긴 하지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나를 지켜야만 너를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엄청난 오해를 부르는 표현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접하고는 나 스스로 튼튼해지는 걸 삶의 1차 목표로 보고 너를 사랑하는 단계를 삶의 2차 목표, 최종 목표로 보곤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들러가 말한 사랑과 협력은 힘겹게 도달해야 하는 최종 결승점이 아닙니다. 그냥 님들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여기부터 항상 에브리데이 추구해야 하는 거죠. 아니, 방금은 나를 먼저 지키라면서요. 오해가 없도록 바로바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액티브 스킬, 패시브 스킬 예시를 들었죠. 여러분은 방금 스스로를 현명하게 지키는 나 보호 액티브 스킬을 배웠어요.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도 불리는 나 보호 스킬은 지금도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배웠으니까 바로 쓰시면 돼요. 물론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아직은 많이 서툴겠지만 지금 당장도 쓰려면 언제든지 쓸 수 있죠. 지금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쓰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패시브 스킬처럼 점점 더 편해질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사항은 목적을 잊어버려선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나 보호 스킬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나 보호 스킬을 쓰는 이유는 오직 상대방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너 사랑 스킬을 쓰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지키는 일과 너를 사랑하는 일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콤보 스킬이다 이 말이죠. 나 보호를 쓰고 곧바로 너 사랑으로 파박. 저렴한 예시지만 이해가 딱 되시죠? 반면 너 사랑 스킬을 쓰지 않고 나 보호 스킬만 쓰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도 좋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아무리 좋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성숙하게 대처하더라도, 아무리 잘 참더라도 나 기분 나빠. 뭐야 또? 상대가 덜 상처 입을 뿐이지 상처를 아예 안 받는 건 불가능해요. 당연히 다이렉트로 꽂는 것보단 훨씬 덜 아플 테지만 상처는 조금씩 쌓일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말이다? 나보호 스킬만 쓰는 사람은 남들과 멀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뿐 결국엔 대놓고 육실어를 떨 때와 같은 결말을 맞이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너 사랑 스킬을 콤보로 쓴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거 받아. 선물이야. 나보호로 마이너스가 들어갔다고 한데 상대에게 그보다 훨씬 큰 플러스를 퍼부어 줄 테니까요. 스스로가 괜찮아진 만큼 상대에게 더 많은 사랑을 퍼부어 줄 테니까요. 이상으로 아들러 시리즈는 끝입니다. 박수! 짝짝짝!
이야, 생각보다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누군가의 인생을 180도 뒤바꿀 정도로 귀중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누군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이 영상을 또 보고 또 봐주십시오. 영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메모를 해두어도 괜찮고 따로 녹음을 해두셔도 좋습니다. 정신의 역동성을 고려했을 때 며칠만 지나도 귀신같이 까먹어버리기 일쑤니까요. 어차피 이번 영상을 지금까지 본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그 누군가일 테죠. 이번 콘텐츠도 모두를 위한 내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조금 더 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요,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아들러는 당신을 위해 마냥 좋은 말만 해주지 않아요. 아들러는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있는 그대로 괜찮으면 대체 왜 우리 주변에 다툼과 혼란이 생기고 대체 왜 우리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들러는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방향은 이미 어릴 때 정해진다고 못을 박죠. 다만 아들러는 다르게 쓰일 수 있다 고 말할 뿐입니다. 자, 사람은 각자 서로 마음이란 걸 타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마음은 몹시 희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보다 조종하기가 빡센 별종이죠. 다른 마음에 비해 제대로 된 설명서를 찾기조차 힘들고 설령 찾았다 한들 그 양 자체가 다른 마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다른 마음에 비해 비교가 안 될 만큼 빡센 조종 난이도를 보여주죠. 물론 조종만 잘 해낸다면 유니크하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소문만 무성하고 실제로는 보기 힘듭니다. 빡센 마음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막막함을 느끼고 낙담에 빠지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칩시다. 남들도 다 쉽게 조종하는 밸런스형 마음을 타고난 사람, 그 누구도 쉽게 조종하지 못하는 대기만성형 마음을 타고난 사람. 당신이 게임 플레이어라면 둘 중 어떤 캐릭터를 플레이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소설 작가라면 둘 중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겠습니까? 당신이 관람객이라면 어떤 사람이 주인공인 영화를 보시겠습니까? 취향이야 갈리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후자를 택할 거예요. 인간 대부분은 가시받기 위해서 좌충우돌 사건 사고 끝에 성장하고 성장해서 마지막에는 자기 마음을 능수능란하게 통제하고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주인공의 모습을 기대하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후자를 선호하는 걸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멋있으니까.